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에요. 전 영어학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국풍이천과는 올해가 지나면 횟수로는 8년째 인연이 되어서 대표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일을 시작해가지고 국풍이천에서 교육이사로 있었으니 조금 있으면 딱 1년 됩니다. 전국의 가명학원의 설명회 강사고요. 예, 지금은 국풍이천의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어떤 온라인상으로 알려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오늘 설명회는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 알고 앉아 계시죠, 어머님들? 예, 그리고 우리 아이 때문에 오셨죠? 어머님들, 제가 영어로 해야 할까요? 남편 때문에 오진 않잖아요, 그죠? 아이 때문에 오죠. 근데 저녁 드셨나요? 네, 아유, 저녁도 드시고 부지런들 하십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짜리 딸이 있고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7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머님들의 지금 앉아 계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과히 이해하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국어, 영어, 그 다음에 수학 관련된 내용으로 윈터스쿨에 관련된 부분과 단과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어머니들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어, 영어, 수학 팀장 선생님들 또 부장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한 짧게는 20분, 조금 길면 한 25분 정도의 메시지를 전하실 겁니다. 잘 참여하고 계시면 1시간 반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고요. 자, 이전에 앞서서 지금 봉투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어머님들. 한번 보실까요? 자, 중간중간에 지금 없는 게 있을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다 꺼내 보시겠습니다. 자, 저하고 똑같은 게 있으셔야 해요. 자, 2018년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분석집 있으십니까? 네. 대답을 잘하면 우리 아이들은 아마 원하는 걸 할 수 있을 겁니다. 수학혁명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국풍이천 윈터스쿨 안내가 있습니다. 예, 있으시죠? 예, 중간중간에 진행할 때마다 보시면 되고요. 국풍이천 상담 자료집이라는 카탈로그용의 브로셔가 들어있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1 윈터스쿨 안내 앞뒤로 양면 복사가 되어 있는데 혹시 뒤에 복사가 안 되어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오전에는 있어서 바꿔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스파르타 300 요 파일 있으십니까? 네. 없으세요? 없으셔요? 오케이. 어머니 없으시죠? 드릴게요. 또 없으시고 없으세요, 어머님? 네. 저희 팀장님들 여기 지금 파일 없으신 어머님들 계시거든요. 챙겨주시고요. 2분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풍이천의 방명록이 있습니다, 어머님들. 요거 꼭 작성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지금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머니 지금 41번이시네요. 네. 제가 만져볼게요. 어떻게 될지 몰라 또. 자, 번호표가 하나씩 응모권이 있으세요. 제가 중간중간에 약간 좀 지루하실 때마다 제가 굉장히 행운의 손이에요. 똥손이 아니고. 네. 여기에서 오늘 등록하시는 분들께 저희 대표님께서 현금 할인 쿠폰이 다 들어있습니다. 작게는 5만원, 많게는 20만원이 있고요. 자, 저녁 타임에는요. 국풍이천의 윈터스쿨이 그 1월달 한 달 동안 하는 것이 100만원가량 상품이에요. 컨텐츠 상품이 100만원 올 수강권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네. 자,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연사 시켜드릴게요. 자, 국어에 관련된 내용 전해주실 겁니다. 시간은 약 한 20분 정도 하실 거고요. 우리 팀장님 들어오실 때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민규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파일 없으셨던 어머님 계시죠? 진행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그 중3, 고1 그 국어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국풍이천 국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민규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 지금 앞에 그 PPT를 보시면 앞에 PPT를 보시면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개정 교과 과정의 의미를 먼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미 뭐 다른 설명회를 좀 가셨다면 이번 2015년 개정 교과서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의미를 좀 빠르게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국풍 2000은 어떤 국어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정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건 이 네 가지 키워드가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는 문이과를 통합하고, 세 번째는 선택 과목이 도입됐습니다. 네 번째는 진로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졌는데요. 일단 AI,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3D 프린터 이런 것들은 지금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 산업의 주요 원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 간 경계가 굉장히 많이 불투명해졌어요. 그래서 제조업과 IT가 같이 연결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인문학하고 IT가 같이 연결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창의융합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사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과를 통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이과를 통합하면서 과목 형제가 좀 바뀌었는데요. 첫 번째는 공통 과목이 있고 두 번째는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공통 과목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는 기존하고 똑같은데 다만 다른 점이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이 생겼고요. 여기에 과학, 탐구, 실험이 새로 생겼다는 점이 좀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2015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택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은 크게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공통 과목 아까 국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활동이 좀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하는 것만 들었다면 지금은 학생들끼리 하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두 번째는 교과 분량이 20%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교과 분량이 20%가 감소했다 하더라도 각 학교마다 외부 자료를 줘요.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나 외부 자료나 외부 영역의 문제를 줘서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20% 감소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인데요. 여기서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 문법 부분을 중요하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크게 고전읽기, 심화국어, 실용국어가 있는데 고전읽기하고 심화국어는 지금 언어, 국어 관련 학과를 간 학생들이 일단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을 선택하지 않으면 일단 대학을 들어갈 때 불리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실용국어의 경우에는 취업 관련된 내용을 취업 관련된 학생들이 실용국어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될 부분이 진로예요. 학생이 만약에 진로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그 선택 과목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국어국문학과를 간 학생들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듯이 고전읽기하고 심화국어를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선택이 안 된다면 나중에 대학을 갈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인문계열, 특히 국어국문학의 경우에는 일반 선택 과목은 다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부에서 지금 권고하는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을 고전읽기와 심화국어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계열 중에 언론은 일단 화법 작문을 듣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학교마다 선택하는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 언어, 매체, 독서를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는 심화국어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술 계열의 경우에도 국어의 경우에 일반 선택 과목을 모두 다 들어야 됩니다.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은 고전 읽기를 선택해야 되죠. 보건, 자연, 공학 계열의 경우에는 사실 국어하고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을 들을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 선택 과목은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들어야 된다는 점이 있죠. 근데 이 부분도 사실 학교마다 지금 개설되는 선택 과목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보통 4월 달에서 5월 달에 학생들 수요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7월 달에서 8월 달에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7월 달, 8월 달 결정되기 전까지는 학생이 어느 정도의 진로, 그러니까 적어도 계열이라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 과목이 결국은 대입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대입의 성적 향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그 대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적을 어떤 방식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대입은 기본적으로 수시와 정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시는 학생부를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거고요. 정시는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거죠. 근데 이제 학생부의 경우에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하나는 학생부 교과고 하나는 학생부 종합입니다. 학생부 교과는 교과 성적만 보고요. 학생부 종합은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 그 다음에 면접까지 같이 보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사실 가장 비율이 높은 게 뭐냐면 학생부 교과예요. 전국에 걸쳐서 한 50%가 넘는 학교들이 다 학생부 교과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서울권에서 굉장히 주요 대학이라고 불려지는 학교들은 학생부 종합을 훨씬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하고 학생부 종합으로 학생을 뽑는 비율이 60% 이상입니다. 아마 지금 중3 그 학부모님들은 들으셨을 텐데 지금 중3의 경우에는 정시를 30%까지 늘리라는 공고안이 나왔어요. 근데 정시를 30%까지 늘린다 하더라도 학생부가 60% 이상 들어갈 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고1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고1의 경우에도 지금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학생부에서 60%가 들어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특히 고1 같은 경우는 이미 학생들이 1학기, 2학기 중간고사까지 성적을 받아왔을 거예요. 근데 그 성적이 너무 나쁘고 모의고사 성적은 잘 나오니까 정시로 가야지라고 생각하면 일단 대입의 문을 좁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부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그 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성적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기말고사나 아니면 2학년 때 성적을 올리게 되면 그 발전 가능성이라는 점수를 대학에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성적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좀 살펴보면 이 학생부의 경우에는 교과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과 성적 중에서도 국영수 성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탐구나 선택 과목의 성적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수시 정시를 얘기했고 이제 교과 성적을 향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보통 교과 성적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 일단 첫 번째가 어휘하고 독해 능력입니다. 자, 지금 여기 지문을 보시면 이 지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보통 문과 계열의 학생들이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술 지문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 쭉 보시면 여기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축이라는 단어죠. 축. 근데 축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는 학생도 있고 모르고 있는 학생도 있는데 축은 사전적 의미로 활동이나 회전의 중심입니다. 근데 이 사전적 의미만 알고 있으면 이 독해가 안 돼요. 중요한 건 맥락적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맥락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맥락적 의미를 보면 자동차 바퀴의 중심이 되는 부품이라고 이해하는 순간 사실 이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념의 경우인데요. 개념 같은 경우는 문법 개념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거는 이제 중3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2학기 때 이제 들어갈 내용이고 지금 고1 학생 같은 경우는 이번 기말고사 때 시험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세종어조 훈민정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읽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학생들이 이 아주 짧은 문장을 짧은 문장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아야 되냐면 이 부분만 제가 볼게요. 이거 좀 14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14자에서 첫 번째, 나랏에서 알아야 될 것. 관용격 조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학생들이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리고 이 관용격 조사라는 건 현대 국어에서는 의가 있고 밑에 게 중요하죠. 중세 국어는 시옷과 의애가 있다. 근데 시옷의 경우에는 무정명사나 높임의 대상일 경우에 쓰이고 그 다음에 의애의 경우에는 유정명사일 때 쓰입니다. 그리고 방정과 성조라는 것도 있다. 그다음 말싸미에서 알아야 될 건 이어적기, 거듭적기, 끌어적기에 관련된 표기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기계에서 알아야 될 건 비교 부사격 조사가 있다. 이 부사격 조사는 이미 학생들이 중학교 때 또 배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국어와 중세국어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어의 경우에도 이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데 중학교 때 배우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죠.
문자와로도 동북정과 조사를 알아야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이 능력이 성적 향상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개념만 파악하면 사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 그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개념을 파악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화라는 거는 분류한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면 나라세의 경우에는 형태소 분석이 일어나고 표기, 의문, 문법, 의미적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능력까지 있으면 사실은 국어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학생들이 대부분 시험 공부를 할 때 시험을 치기 위한 공부를 하지 이거를 모두 다 습득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습득력이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서 고1 성적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국풍 국어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 국어 시스템은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텐츠고요. 두 번째는 관리, 세 번째는 프로그램, 네 번째는 분석과 상담입니다. 자, 일단 컨텐츠를 보시면 이번에 저희 학원에서 지금 1차적으로 개발 완료된 프로그램인데요. 학생이 인터넷상에서 자기 과제 정도나 아니면 학습 교재, 그 다음에 그 과제에 관련된 영상 강의를 여기서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지금 퍼센테이지로 다 나와 있죠. 학습 정도는 78.8%고 과제 정도는 얼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들어가서 강의를 같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테스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아마 이제 저희 내년부터 바로 런칭이 될 거라서 지금 그 이번에 들어온 학생들은 아마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관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저희 학원에 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 1회분을 과제로 풀어와요. 총 45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45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학생들이 OMR 카드에 마킹을 하고요. 그 마킹된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86점이 나왔는데 그 고1 중에서 최고점을 받은 학생이 86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최고점을 받은 학생이죠. 근데 그 학생이 지금 총 이렇게 6문제를 틀렸습니다. 6문제 중요한 부분을 틀렸는데 여기 밑에 보면 정답률이 있어요. 정답률을 보면 대부분 다 50% 미만의 정답률이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럼 이 학생은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고난도 문제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고난도 문제에 관련된 케어를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분석 상담을 좀 진행을 하는데요. 이 분석 상담은 사실은 학부모님들하고만 관련된 거는 아니고요. 학생하고의 분석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통 내신이 들어가면 이렇게 태도와 진도 사항을 가지고 학생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학생이 태도가 이제 수업 태도가 굉장히 좋은가? 이제 수업 태도 같은 경우는 과제 수행 상황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태도, 그다음 진도 사항.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전 시가의 지식이 굉장히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다음 시어의 한쪽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해결 방안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글 전체의 의미와 핵심어의 의미를 좀 명확하게 분석하지 못한다라는 내용도 있죠. 그래서 이 분석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담은 학부모님들뿐만 아니고 학생과도 같이 상담을 진행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크게 과제, 수업, 클리닉, 테스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과제는 모의고사하고 학폭장문 문법 독서 문화에 관련된 문제를 좀 풀고요. 그 다음에 수업은 총 80분씩 세 타임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세 타임은 한 선생님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각 타임마다 저희 다른 선생님들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수업에 대한 부분을 보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쳤는데 기준 점수 이하 저희는 80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점 미만의 학생의 경우에는 클리닉을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클리닉은 저희가 거의 1대1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1대1로 진행을 하면서 수업 시간에는 몰랐던 학생에 대한 정보도 좀 알게 되고요. 그 학생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담을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준 점수 이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학생이 좀 문제가 있거나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불러서 그 클리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어휘어법 암기를 좀 진행하게 되는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독해는 어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고 맥락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암기를 하고 어휘어법 테스트를 좀 보게 되죠. 이것도 기준 점수 이하가 되면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외우게 하고 재테스트를 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내신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이 프로그램들이 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건 윈터 프로그램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겨울 방학 특강입니다. 왼쪽에 있는 윈터의 경우에는 아마 마지막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윈터가 왜 중요하냐면 학생들이 보통 이제 겨울 방학이 되면 좀 쉬고 싶잖아요. 특히 중3의 경우에는 더 그렇거든요. 쉬고 싶은데 그때 쉬게 되면 우리가 먼저 학습해야 될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바로 고등학교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선행이 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잡으려고 저희가 윈터를 좀 마련했고요. 그 두 번째는 겨울방학 특강이 있습니다. 겨울방학 특강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영역별로 저희가 특강을 깔았어요. 그래서 맨 위에는 뭐 시조에 대한 특강, 그리고 두 번째는 중세국어와 고전시가에 대한 특강, 세 번째는 문학 전체에 대한 특강, 네 번째는 문법 기초에 대한 특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고1만 나와 있는데 중3도 이런 특강들이 쭉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적 향상 사례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이게 성적 향상 사례만 보여드리면 아마도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하고 그냥 그 홍보만 들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위에다가 학생의 학습 요소들을 좀 평가를 했어요. 첫 번째는 독해력, 이해력, 학습태도, 학습 의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독해력, 이해력, 학습태도, 학습 의지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 편인데 1학기 중간고사 때 77점을 맞았습니다. 학생하고 좀 상담을 해봤더니 그때는 공부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 자기가 다니던 학원에서 크게 선생님하고 맞지 않고 좀 느슨하게 해서 성적이 안 나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에 들어와서 이 학생이 바로 90점으로 올랐고요. 그 다음에 2학기 중간으로 와서 바로 97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의 목표는 100점이죠. 그리고 보통 학생들이 독해력이나 이해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려면 모의고사 성적을 좀 보면 돼요. 모의고사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독해력하고 이해력이 좀 좋습니다. 근데 독해력하고 이해력이 좋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은 좀 별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3월 모의고사가 91점이고요.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 100점, 그 다음에 11월 모의고사 98점이 나왔죠. 3월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1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 모의고사가 굉장히 어려워서 1등급 컷이 86점에서 한 88점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딱 한 문제를 틀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은 독해력이 좀 많이 낮습니다. 독해력이 많이 낮고 이해력은 중간 정도 되고 학습 태도가 조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학습 의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성적이 오를 때 되게 천천히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은 조금 다르게 1학기 중간 때 62점이었다가 1학기 기말 때 78점으로 한 10점 정도 오르고요. 그 다음에 2학기 중간 때는 바로 93점이 됩니다. 근데 93점이 됐던 거는 학교의 시험 난도가 좀 낮았어요. 그래서 93점을 받아서 사실 2등급을 받기는 했는데 그래도 되게 크게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는 최대 90점까지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은 모의고사 성적을 쭉 보시면 지금 다 3등급이에요. 3등급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2등급이 나왔는데 3등급이 나온다는 건 사실 독해에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 학생은 독해력이 내신에서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내신에서 떨어진다는 건 학생이 그 수업 시간에 제대로 수업을 안 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학습 태도가 좀 낮기는 한데 독해력은 중간 정도 되고 이해력하고 학습 의지가 좀 좋은 편입니다. 이 학생은 1학기 중간고사 때 48점이 나왔어요. 근데 48점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중간고사 때까지는 중학교 때까지는 크게 공부하지 않아도 성적이 어느 정도 남았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공부를 한 거죠. 그랬더니 바로 48점이 나왔습니다. 이 친구는 자사고거든요. 48점이 나오고 이제 1학기 기말고사 와가지고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클리닉 시간에 매번 찾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왔어요. 와가지고 한 4시간, 5시간 학원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96점까지 올랐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습 태도가 좀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96점까지 오르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 만족을 좀 한 거예요. 그러더니 바로 점수가 내려갔습니다. 바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이 이제 아는 거죠. 학습 태도가 안 좋으면 성적이 내려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의 경우에도 쭉 3등급이 나오다가 이번에 2등급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지금 독해력하고 학습 태도가 좀 안 좋아요. 안 좋다 보니까 점수를 보시면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은 다 60점대고요.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이 좀 오르게 됩니다. 이거는 학생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3월 모의고사나 이제 11월 모의고사까지는 점수가 대부분 다 4등급에서 3등급 정도 되죠.
근데 문제가 이 학생이 점수가 오른 이유가 뭐냐면 이 착근하는 습관을 좀 길렀어요. 착근이라는 게 뭐냐면 딱 달라붙어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용적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엉덩이로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학생은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2학기 기말에서 2학기 중간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그 엉덩이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게 된 거죠. 이 학생은 썸머를 들었던 학생이거든요. 윈터하고 똑같이 아침 9시에 나와서 저녁 10시까지 계속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바로 2학기 중간고사 때 성적이 오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성적 정체 사례예요. 사실은 학생들이 성적이 계속 오를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다 80점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독해력부터 학습 의지까지입니다. 이 학생은 독해력 이해로 학습해도 학습 의지가 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3월 모의고사나 11월 모의고사를 보시면 지금 다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독해력에 크게 문제가 없는 학생인 거죠. 근데 왜 점수가 안 나오냐면 정보 수집 능력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이 정보 수집 능력이라는 건 문제를 풀 때 특정 단어들, 그러니까 핵심되는 단어들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저희는 이제 꼼꼼함이 없다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 꼼꼼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 해결 방안이 없으면 학생이 계속 성적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학생의 약점을 파악해서 지금 해결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번에 중3이나 고1의 경우에 일단 진로 결정을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로 결정을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진로에 따른 선택 과목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건 아마 학교에서도 상담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 학원에서도 전문 상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통해서 선택 과목을 빨리 선택을 해야 되죠. 세 번째는 선택 과목을 선택했으면 이제 교과 성적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안 나오면 아무리 점수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휘, 개념, 독해, 구조화 이 네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네 가지가 좀 결정이 되면 결국 성적이 오르고 이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게 되는데 저희 국풍 2000 국어 시스템을 좀 활용하면 훨씬 더 편하게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저희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입의 길을 최대한 제시해 드릴 테니까 오늘 설명회를 다 들으시고 저희 윈터 프로그램이나 국어, 영어, 수학에 관련된 수강을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앞으로 이제 두 연사분들이 들어오셔서 더 설명회를 할 텐데 그때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정을 다 해주셨죠? 네, 땀물만 흘리시네요. 네, 오늘 잘 들어주셨죠? 네,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 지금 다른 이제 영어 선생님, 네, 어머니 가시게요. 네. 지금 아까 그 봉투에 다 들은 거 말고 한 개를 더 나눠드릴 거예요, 어머님들. 네. 네. 요거 받으시면서 제가 잠시 설명드리고 그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윈터 관련된 부분의 설명을 듣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 빨리 좀 나눠주시겠어요? 자, 그리고 응모권 혹시 있으면 주시겠습니까? 응모권, 네. 다 받으셨나요, 어머님들? 제가 좀 혜택을 좀 알려드리려고, 네. 이거를 저 앞에 데스크에서 설명을 들으시면 너무 힘드시니까요. 형이 담아오셔야죠. 네. 자, 그 뒤에 준비하고 계신 영어 선생님이 저 앞에 다른 설명회를 하고 나오셔가지고 너무 땀을 많이 흘리셔서 지금 좀 숨 좀 돌리시라고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받으셨나요, 어머님들? 네, 거기 보시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국어, 영어, 수학에 관련되어 있는 수강료와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요거 등록하실 분들 계시면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예비고 1 윈터 하고요. 이 부분이 있겠네요. 12월 3일부터 시작하는 개강이 되어 있는 12월 달은 학교를 갔다 와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수강료가 74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과정을 듣기를 원하시면 옆에 네모칸에다가 V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월, 2월은 각각 100만 원입니다.
이걸 각 과목별로 들으시게 되면 굉장히 비싼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100만 원에 지금 지원해드립니다. 그리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선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어머님들. 이 선등록은 뭐냐면 오늘 설명해 들으시고 우리 아이와 함께 국풍이 겨울방학을 잘 보냈으면 좋겠다 해서 뭔가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선등록에 등록을 하실 때 20만 원 상당만 등록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원치 않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상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상황이 바뀌실 때는 전화 한 통 주시면 저희 실장님들과 통화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또 바꿔드릴 수 있으니까 즉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체크하시면 되니까 오늘 만약에 등록하실 때는 선등록 20만 원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걸 미리 나눠드린 게 있어요. 제가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멘트를 드릴 건데요. 혹시 들으시면 나는 그래 결정했어 하고 먼저 제가 있을 때 저한테 이걸 주시는 어머님은 또 하나 혜택을 드릴 겁니다. 겨울방학 내내 교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많이 듭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사오는 교재는 어쩔 수 없겠지만 저희 국풍에서 자체 제작하고 있는 국어, 영어, 수학 자체 제작 교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 교재만큼은 그냥 드릴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 금액이 약 10만 원 가량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끝나고 나서 등록하셔도 하시게 되면 교재비 할인 혜택은 없어요. 그 전에 제가 있는 날을 항상 요 행사를 합니다. 진행하는 동안에 체크하셔서 메뉴에다가 이름 써서 저 주시면 제가 제출해서 할 때는 그 부분에 교재비 혜택까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해하셨죠? 중간에 갖고 계시다가 제가 왔다 갔다 할 때 좀 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그 행운권 한번 드리도록 했잖아요. 늦게 오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5만원권이 있고요. 수강료 할인권입니다. 수강료 할인권. 5만원권, 10만원권, 20만원권은요. 단과 강좌를 등록하셔도 혜택 드릴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딱 한 분.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한 분은 100만원권의 혜택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윈터 등록하신 어머님들께 딱 한 분만 드릴 겁니다. 자, 지금 일단은 5만원 할인권 제가 하나 뽑도록 할게요. 53번 어머님 어디 계세요? 53번 어머님. 가셨나요? 어머님 거기 계세요? 네, 그냥 이거 가져가세요. 네네네네네. 자, 그리고 하나 더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10만원권 하나 갈까요? 10만원권. 네, 53번이세요? 일다가 다 나가시게 생겼네. 나가다가 보니까 등록이 되고만.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네네네.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5만원권 한 번 더 갈게요. 5만원권. 아이고, 깨졌나? 아이고, 꺾어야 되겠다. 54번 어머님 계셔요? 네, 어머님. 네, 요거 좀. 어머니도 박수가 왜 이렇게 인색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이번엔 우리 영어 선생님 시작하신 다음에 다음번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저한테 이거 주실 분 있으십니까?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름 써서 주십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영어 관련돼서의 국풍이천에서 저 되게 오래 뵀어요. 이분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임장섭 부장님 어디 계세요? 빨리 오세요. 땀 좀 식히셨어요? 좀 쉬시라고 제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네, 어서 오시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 주십시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네, 일단 저로 가시면 돼요. 네. 어머니 혹시 만약에 이따가 번호 갖고 계시다 그 번호가 당첨되면 이거 그냥 할인 혜택 받으시면 돼요. 네. 네, 어머님 어서 오십시오. 저기 봉투가 있는 자리가 앉으셔야 돼요. 네. 현재 국풍 이하의 고등부 영어과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임장섭입니다. 간략하게 지금 예비 고1부터 해서 그다음에 현재 고2 올라간 예비 고2 학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영어라는 과목이 지금 과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중3 학부모님들은 고등학교 가서 그러면 과연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어떤 학교를 가야지만 내가 내신을 정말 잘 맞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전하고 다르게 영어라는 과목이 뭐가 있냐면 절대평가라서 학생들 너무나 좀 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본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90점만 넘으면 되겠지. 그래서 모의고사 보면 기존적으로 다 90점은 지금은 넘어가는데 1, 2학년 때 모의고사는 그런 큰 의미가 없고 3학년 때 그 수능이라는 모의고사를 봐서 90점이 넘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것을 자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그 학습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분명히 더 성적이 안 나오는, 그래서 더 어려워졌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전에는 아마 아시다시피 더 많이 어휘도 다 외우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해지는, 다른 거에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안 나오는 어떤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자, 저희 영어 어떤 강사님들 소개한다면 기본적으로 참 보시면 다들 잘생기셨고 잘 가르치게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예, 정말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기본 티칭부터 해서 하나의 학습 관리 코칭까지 저희가 잘 담당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시고, 간단하게 제가 이제 4.19를 먼저 보여드린 것은 뭐냐면 수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이 아직까지 멀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고1, 그 다음에 고2 학부모님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3학년 때 돼서 과연 그만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해야지만이 어느 정도 완성을 시켜놔야지만이 뒤에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메꿔나가서 그 등급을 만드는 것인데,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시면 나중에는 정말 여러 과목들 다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19라는 것은 뭐냐면 올해 3학년 6월 모의평가라는 모의평가의 1등급 비율이 4.19%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전하고 상대평가하고 큰 의미가 없어졌다. 그래서 작년 수능이 우리가 10%라는 것이 1등급이었는데 아마 올해 지금 계속 어렵다 해서 아마 영어도 좀 어렵다라는 것을 하나 5% 후반 정도가 아마 잡을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그래서 7%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6% 채 이하가 될 것이고 잘해야 6% 초반 정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가 되냐면 이전하고 다르다. 작년 수능 때 10% 나왔던 거, 그거는 그냥 첫 시기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하나의 맛보기였던 것이지만은, 그래서 변별력이 없다는 것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학교 내신도 변하듯이 수능도 그만큼 변했다. 그래서 수능이 변했다는 것을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수능 시험이 변하면 학교 내신의 시험이 전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어휘가 많이 어려워졌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이 이제는 뭐가 되냐면 어법 파트보다도 어휘 파트로 많이 나갈 것이고, 모의고사의 문제 중에서 문장 삽입, 그 다음에 순서 파트가 분명히 많이 나올 것이다. 내신 문제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알고 가야지만 가장 중요한 어떤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작년 수능이 지금 10.3%였고 올해는 아마 아직 안 나왔지만 5% 후반에서 6% 초반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변화하는 어떤 추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하는 추세에 가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학습을 해야지만이 그 영어 과목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중3 올라오시는 학생, 중3이나 지금 현재 고1 학부모님들이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 되겠지 않은데, 그 모의고사는 나중에 이미 많이 풀 수 있는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모의고사를 정확하게 푼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고1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의 내신이 들어가는데, 학교별 좀 내신 성향을 좀 간단하게 좀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상여고부터 해서 대진고, 선덕과까지 보시면 학교별 성향이라는 자체가 그래도 대진여하고 선덕과가 가장 좀 높은 편입니다. 높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아시겠지만 작년에 뭐가 있었냐면 대진고, 대진여고, 그 다음에 선덕고가 하나의 스카이 서울대 합격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학생들 그만큼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게끔, 그 다음에 학습량을 많이 주게끔, 그 다음에 이전하고 다르게 중3 같은 암기 학습을 좀 언제 바꾸겠다, 지향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아야지만이 학생들이 분명히 향후에 더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보여줬던 것이고, 대진여고는 가장 말하는 것이 아마 올해도 아마 좋은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진여고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외부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암기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암기는 있겠지만, 그 암기라는 것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하고 있니 없니, 그 다음에 구문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니 없니,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 가지고 이 학교는 어떤 점수를 나누는, 그래서 아직까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년 동안 제가 있으면서 변함이 없었고, 지금 현재 대진여고 1학년 학생들이 아마 가장 어려워라 할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전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출제했던 그 담임선생님께서 영어과 담당선생님께서 지금 대진여고 1학년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대진여고를 진학하려고 하는 학부모님들은 그러면 뭐하냐 기본적으로 어휘가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되고 외부 지문의 어떤 소술형이 확실하게 돼 있는 학생들이 가야 된다. 그래서 모의고사 1등급을 받지만은 내신에서는 절대 1등급을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라벌고입니다. 서라벌고는 아마 올해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아마 가장 좋은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서라벌고를 입학했을 때 처음에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때 만점자가 한 60명 정도, 60명에서 70명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이제 올해 이제 3학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실력이 있었던 것이고 그만큼 서라벌은 뭐가 있냐면 호불호가 그러니까 등급 간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1등급과 그 다음에 3, 4등급 애들은 차이가 커서 뭐 아시겠지만 뭐 관계자분 계시면 제가 정말 죄송한데 서라벌 4학년이라는 이야기까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30% 정도 뭐 많이 잡으면 40% 정도가 대학에 진학할 것이고 나머지 60% 정도는 정말로 재수생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권과 중위권의 차이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서라벌은 기본적으로 이 학교도 뭐가 있냐면 항상 암기형 위주입니다. 근데 그 암기형 위주가 뭐가 있냐면 영작의 8점짜리 문제 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근데 지문이 그렇다고 해서 정량 한 50지문 정도 되는데 정말 그 50지문들을 가지고 또 어휘까지 변형시켜서 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암기하면 안 되고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는 어휘들까지도 이렇게 변형되겠구나 라는 그런 학습을 해야지만 서라벌은 내신이 잘 나오는 어떤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그래서 작년에 올해 1학기 기말고사 때 50지문을 다 외웠는데 채 점수가 50점이 채 안 나오게끔 만드는 그런 시험을 출제하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예비 고1 학부모님들은 아셔야 되고 지금 현재 고1 학부모님들은 이런 부분들까지 알고 학습을 해야지만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신여고는 항상 어휘와 어법을 좀 많이 중요시합니다. 근데 계속 바뀝니다. 어떤 한 해는 어법을 중요시했다가 어떤 한 해는 어휘를 중요시했다가 그래서 지금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영신여고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많이 어법을 많이 어렵게 내는데 많이 어렵게 내지 않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화는 지금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학습량이 좀 많이 줄어들어 어떤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불합군입니다. 불합군은 그냥 시험 자체가 좀 평이합니다. 그래서 내신 솔직히 내신을 얻으려고 한다면 정말 좋은 케이스를 얻을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 학교는 좀 특이했던 게 서술형 문제가 배점이 낮고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가 예를 들어서 1점, 2점짜리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좀 3점 이렇게 4점 하면서 객관식에서 틀리면 의외로 나가게끔 하는 것이 불합군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서 내신을 따이는 좀 가장 쉽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시면 될 것이고 자 해성여고는 문제가 많습니다. 38문제, 39문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게 13문제, 14문제 돼서 시간과의 싸움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술형 문제는 그렇게 긴 서술형 문제가 아니라 단답형으로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래서 누구하고 똑같냐면 대진고하고 재연고도 비슷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대진고 재연고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면 많은 39문제 원래 40문항을 절대 넘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서술형 문제는 1-1, 1-2 이렇게 해서 거의 40문제 넘게끔 해서 학생들이 그 50분 안에 풀 수 없게끔 그래서 빠르게 풀 수 있는 능력을 지금 키우려고 하는 게 해성여고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대진과 재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대진고가 계속 성적이 좀 많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이 지금 이 노원구 국제에서도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냈던 것인데 이유는 뭐냐면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그 다음에 어휘책까지, 그 다음에 듣기까지 하면 총 5권의 책을 이 학생들 봐야 되는데 그 봐야 되는 학습량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량은 이전에 서울에는 뭐 단대국어부터 해서 요즘에 더 유명했던 숙명여고들이 원래 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지금 해서 이 학생들이 좋아졌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그것을 재연고가 지금 따라하는 벤치마킹에서 재연고 자체도 그래서 작년에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분명히 이런 학습량이 많아지는 것이 분명히 더 좋은 영어에 성적이 나오는 어떤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근데 내신은 그만큼 따게 돼서 정말 힘든 어떤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기말고사 분석집을 가지고, 왜 기말고사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간고사가 좀 쉽게 내고 기말고사를 어렵게 내는, 아니면 어떤 학교는 중간고사를 많이 어렵게 내고 기말고사에서 뭔가 바꾸려고 하는,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해야지만 그 학생들한테 향후에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지를 저희가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저희가 자체 만드는 어떤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만의 어떤 시중기를 안 쓰고 교재를 가지고 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3 학부모님들 한번 지금 컨설팅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은 저희가 만든 것인데 그 학교별 문제에 맞게끔 이 학생이 그러면 영어 시험을 봤을 때, 영어 내신을 봤을 때 어떤 학교가 가장 적합할지, 그래서 그 학교의 배경을 가지고 나중에 고등학교에 진학했어도 분명히 뭐가 되지 않는, 자기 점수가 하락하지 않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 문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여기서 지금 만 3년을 해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랑했던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엊그제 와서 1점 때문에 정말 지금 체제를 못 맞춰서 가슴 졸이는, 정말 울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문제 차이가 한 문제도 아니라 1점의 차이가 이 학생한테 합격을 하니 못하니 그런 어떤 차이점인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많이 풀렸는데 아마 지금도 학부모님들 모의고사 집에서 많이 풀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모의고사 많이 풀리지 마십시오. 저는 단정 지어서 말합니다. 모의고사 많이 푸는 것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학생이 문제 풀고 그냥 오답, 답 체크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학년 올라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학생한테 지금 했던 것이, 이 학생은 뭐하냐면 위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수업 들어서 정리하고 밑에 이거 보시면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냐면 자기 요약을 정리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글로 다 뒤에 해설지 절대 안 보고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 둘 셋 네 지문을 했는데 이 네 지문에 걸린 시간이 2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잘 보시면, 야 우리 애는 1등급인데 1등급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어떨 때는 이 문제 틀리고 어떨 때는 이 문제 틀리고 꼭 왜 한 것만큼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계속 영어를 뭐 했기 때문에 모의고사 형태로 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 친구를 83점부터 맞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시작해서 제가 자랑스럽게 맞았던 친구입니다. 3월, 4월, 6월, 9월, 10월 모의고사를 전부 다 100점 맞았던 친구, 절대 한 문제도 용납을 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앞으로 뭐 하려고 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내용을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게 절대적으로 실수하지 않고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나온다. 모의고사 문제 푸는 것은 어차피 뒤에 나중에 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만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문들, 내용들 계속 바뀌고 새로운 지문들 등장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이렇게 해야지만이 영어 점수가 나오는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저는 과감히 자랑스럽게 말하는 어떤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부모님들이 분명히 이렇게 해야지만이 학생들이 이것을 처음에 하기 싫어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시험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어요? 아니 시험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어야지만이 정확히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분석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저는 약점 유형을 항상 중요시합니다. 이제는 어머님들 모의고사 보시면 아마 1학년 학생들 어제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어제 11월 모의고사 봤는데 아마 어려웠다는 이야기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웠던 것이 어법 어렵고 빈칸 어렵고 그 다음에 문장 삽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9월 모의고사보다도 최소한 제가 봤을 때 5점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많이 떨어지면 10점 정도 떨어진 것이 어제 고1의 11월 모의고사였습니다. 그래서 2학년도 마찬가지인데 그만큼 11월 모의고사는 항상 어렵게 낸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그 학생들한테 그런 필요한 것은 이제는 뭐 부모님도 아시겠지만 영어는 이제 빈칸이다 아닙니다. 빈칸이 어려워지는 추세는 지났고 이제는 쓰기 영역인 순서하고 문장 삽입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빈칸이 5문제에서 이제는 4문제였는데 42번 문제도 어휘 문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어휘를 엄청나게 중요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어휘 단어장부터 해서 손으로 쓰는 단어장까지 그래서 매번 테스트를 보면서 절대 남겨서 하게끔, 그 다음에 약점 분석을 하는데 이 학생이 부족한 부분은 같은 1등급인데 불구하고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점별로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한 달 동안, 그래서 뭐 빈칸, 정말 상위권 애들 빈칸 아니면 주제가 부족하다, 순서가 부족하다 그러면 최소한 30문제에서 정말 많게는 200문제까지 계속 피드백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뭐 할 거냐면 문제 풀고 저한테 가져오면 절대 안 받습니다. 근데 앞에 아까 정리한 것처럼 왜 답이 나오느냐, 수학에서 답을 찾으려면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요? 풀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풀이까지도 저는 정확하게 봐야지만 패스시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 학원에 아니면 저한테 뭔가 계획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정말 저는 시험지 한번 가져오시면 1학년은 모의고사 시험지 가져오면 제가 어느 정도 무엇이 부족합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 예비 고1 학부모님들은 어디 고등학교 가려고 하는지 분명히 컨설팅 한번 받아보신다면 제가 확연히 1등급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영어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많이 들었는데 영어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솔직히 다 나중에 해야 되겠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이 3학년 되기 전에 2학년 때까지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놔야지만이 3학년 때 가서 어느 정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 3학년 때 그렇게 많이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다. 9월달 정도 9월 모의고사 끝나면 그때부터 학생들 공부 못합니다. 원서 쓰고 자소서 쓰고 하다 보면 한 달 가서 그 이후에는 공부 못하는. 그래서 수능이 실질적으로 11월이지만은 학생들한테는 어디까지가 9월 6일 모의고사까지가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지 않은 시간 저희가 충분하게 전략과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학생들 나중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시네요.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장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자, 잠깐 저기 행운권 추첨하는 거 좀 갖고 오시겠어요? 응? 행운권 추첨하는 거 좀 가져다 주세요. 자, 네. 혹시 아까 제가 나눠드렸던 것에 기재하셔서 저 주신 어머님들 계십니까? 손 들어주시면 제가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0만원짜리 하나 제가 하고 갈까요? 이거는 단과에도 해관장이 되시니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좀 앞쪽 번호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66번 어머님 계세요? 어머님, 네, 감사합니다. 이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좀 전해주셨어요. 네. 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박수 좀 주세요, 어머님들. 네. 자, 그러면 10만원짜리 하나 더 갈게요. 10만원짜리가 있네요. 네. 오늘 다 뒷벌만 나오지? 58번 어머님 어디 계십니까? 네, 어머니. 어머니 밥 주셨죠? 어머니 몇 번이세요? 어머니 자주 뵀는데? 우리 어머니 자주 뵀는데 몇 번이세요, 어머니? 63번. 나와라, 63번. 20만원짜리 가겠습니다, 20만원짜리. 마음은 정말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진짜 나왔으면 좋겠다. 51번. 네. 웬일이야, 웬일이야. 여기 애들이 대학 붙으면 이렇게 좋아하실 수 있으세요? 이야. 자, 그러면 혹시 윈터 등록하고 싶은 어머니 계세요? 없으세요? 있으시면 번호를 크게 외치시면 혹시 나올지도 몰라서 제가 지금 100만원짜리 뽑을까지 생각 중이거든요. 20만원짜리 하나 더 가겠습니다. 받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관심이 좀 없으시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잠깐 갈게요. 40번. 제일 먼저 오셨는데, 그죠? 40번. 오! 어머니, 제가 정말 많이 설명을 진행하는데 아버님이 되신 건 처음이세요. 뒤에 공을 하나 더 붙여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지금 몇 개가 더 남긴 했는데, 이제 영어 국어 들으셨죠? 마지막 수학 윈터 하는데요. 윈터 설명 아주 잘 들으신 다음에 제가 100만원짜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실 분 있으십니까? 아직 없으세요? 자,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프로그램에 입시 관련된 총괄을 다 맡고 계시는 부장 선생님이시고요. 수학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하셔서 수학과를 가셨어요. 예, 수학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 선생님으로 가르치고 싶다라는 말을 늘 외치시는 분이십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아주 즐겁게 하고 계신 분이세요. 들어보시면 아주 에너지가 너무너무 넘쳐납니다. 자, 우리 최종영 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 특이하죠?
저번엔 노랭이였는데 오늘은 분홍으로 바뀌었어. 아유 깜짝이야. 다음번에 빨간색으로 크리스마스인데. 어머니 가시게요? 아유 네. 준비 다 됐나요? 네. 시간이 얼마큼이죠? 빨리 해주세요. 여기 남은 게 있어서.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올 때 많이 놀라셨죠? 네, 저를 많이 뵀던 분들도 계시고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인사를 다시 한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좀 너무 작았어요. 네, 제 몸뚱이만큼 좀 크게 쳐주시면 네, 힘을 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이거 하나 뽑아 할게요. 아 그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수학과 부장 최정용입니다. 반갑습니다. 5만원짜리 있는데 2개만 뽑아주세요. 5만 원짜리요? 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내가 다 했어. 네. 앞번호로 좀 해봅시다. 앞번호. 내가 지금 오늘 투수 뒷번호가 나와서. 가겠습니다, 어머님. 61번 어머님 어디 계실까요? 가셨나요? 계세요? 네. 그 통을 한번 흔들면 안 될까? 다 이미 뒷번호로. 뽑아서요. 네, 어머님. 네. 한 개 더 합시다, 한 개 더. 근데 이게 번호가요 어머님 30번대가 없어요. 거의 40번 이후로 저희가 한 거라. 저녁이라서 네, 52번 어머님 되시겠습니다. 네. 52번 어머님. 네. 네, 어머님. 여기 두 분이 같이 계신, 같은 집 소속이신가요? 아,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요. 일단 제일 처음에 설명드릴 거는 입시예요, 어머님. 지금 고1 어머님들하고 중3 어머님들, 아버님들 와 계신데 우리 학생들도 와 있는데 일단 입시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고1하고 중3도 달라요. 고1하고 고2도 달라요. 그쵸? 그래서 그걸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지만 결국엔 저희 아이들이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찾아와준 친구들이 좀 있는데 무서운 사람 아니고요. 네, 되게 착한 사람이니까 네, 믿고 따라 혜빈이도 와 있네. 반갑다. 일단 제가 설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잘 보시고요. 궁금하신 건 이따 남아서 많이 질문해 주시면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제가 좀 불을 끌 거예요. 사진 찍으실 건가요? 아니에요. 네. 저 불을 좀 끄고 할게요. 저 보시면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자, 여기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목을 정해봤어요. 한 걸음 먼저 레벨업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지금 고1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물론 뭔가 성과를 낸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직은 주춤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요번 겨울방학 때 분명히 한 단계 레벨업을 한다면 그만큼 2학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중3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내신을 잘 따고 있다라는 어떤 착각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는 올해인데요. 올해이지만 고등학교 들어가면 올해가 뜰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고1을 제가 전체를 다 수학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작년에 뭐 을지나 상명 수학이 가장 어렵기로 소문난 학교죠, 그렇죠? 거기에서 올A 받고 올백 받았던 친구들이요 대진여고나 서울을 가서 50점을 못 넘은 친구들도 있어요.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요. 그러니까 이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올 겨울방학을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시의 변화를 한번 볼 거예요. 되게 빠르게 지나갈 거니까.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고1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받아보셨을 거예요. 한 학기 동안 계속 선택 과목이라는 통신문을 받아보셨을 거고 거기서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저한테 갖고 와서 제가 도움을 좀 줬거든요. 근데 지금 고1 어머님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선택한 과목이 내년에 다 깔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꿈에 의해서 선택 과목을 했더라도 안 깔리면 못 가요, 어머님. 네, 그런 상황이 이제부터 생길 겁니다. 문이과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과냐 이과냐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선택 과목이 될 거예요. 지금 중3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지만 본인의 꿈에 맞춰서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들이 보고 아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도 헷갈려요. 네, 제 후배들이나 제 친구들도 이게 교직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야 니네 선택 과목 뭐 하냐? 글쎄 잘 모르겠어. 일단 애들한테 수요 조사는 했어. 많이 선택하는 거 깔아야지 라고 얘기하고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수능 개편안이 나온 건 22학년도예요. 그쵸? 22학년도에 81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거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건데 제가 무슨 상품권을 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여기에 식사권도 있고요.
10만 원짜리 할인권도 있고 5만 원짜리 할인권도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맞춰주시면 그냥 막 드릴게요. 제가 마지막 순서니까 막 뿌리고 갈 거예요. 816이라는 숫자가 뭔지 아시는 분? 네, 아유 어머님 저번에 맞히신 거 아닌가? 뭐실까요, 어머니? 수능 선택 과목 경우의 수. 네, 맞습니다. 수능 선택 과목에 대한 경우의 수가 일단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뭔지는 몰라요, 어머님. 자, 뭐냐면요. 저희가 수능 개편안이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외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숫자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확히 조합을 해봤을 때 816가지의 조합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미치지 않고서 이걸 누가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여기 중3 어머님들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중3? 네, 속이시면 안 돼요? 네. 지금 아이들이 혹시 특목고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 친구들은 일진왕에 써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특목이나 자사나 외고를 갔을 때 이제는 중3은 약간 메리트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생기부 개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고1 아이들은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이 부분이 개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고1 아이들이 재수를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소논문이 사라져요. 소논문이라는 건 사실은 특목고, 외고, 자사고 아이들이 가장 유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벌써 비리가 하나 터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소논문을 내년부터 쓰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럼 소논문이 금지되면 그 다음은 뭐냐? 수상 경력의 개수가 제한이 돼요. 생기부에 쓸 수 있는 개수가 제한이 된다는 얘기는 물론 특목고 아이들한테 불리한 게 되겠죠. 그렇죠? 굉장히 대회도 많고 수상 경력이 많은 친구들이 그걸 썼었는데 이제는 그게 학기당 한 개로 제한이 돼요. 게다가 자율 동아리 개수도 이제는 많이 쓸 수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자격증 및 인증 취득은 대입 활용 자료로 미제공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자격증을 많이 따더라도요. 이거는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일반고를 가더라도 학생부 종합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게 생기겠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3 일반고를 가서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그 다음 여기 지역 노원구 지역이 결코 떨어지는 지역이 아니다라는 걸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원구 일반고 그리고 도봉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봉구에 있는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이제는 좋은 대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왜냐면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중랑구 쪽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중랑구는요 전교 1등을 해도 스카이를 못 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역 편차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가까운 경기도로 의정부 가볼까요? 의정부에서도 전교 1등에도 못 가요. 제가 아는 친구가요 내신이요 1.01이었어요. 1.01인데 그 친구가 어디 갔는지 아세요? 스카이를 가야 당연한 거잖아요. 이화여대 갔어요. 네, 그렇게밖에 못 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편차가 이제는 그런데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개선이 되면. 하지만 그 안에서도 관리는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중랑구나 의정부나 구리 쪽으로 가게 되면 학교에서 관리를 많이 못 해줍니다. 근데 이제는 그 관리조차도 잘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학교에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상 경력이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제 고2 올라가고 고3 올라갈 때 아이들 생기부 갖다가 분석을 해줘요. 분석을 해줄 때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창의 융합형 인재인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가장 마지막에 보는 게 이거예요. 수상 경력. 나의 꿈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영역에서 수상을 했는지를 본다는 얘기죠. 이공계 계통으로 갈 것 같으면 무슨 과학경진대회라든지 수학경시대회라든지 이런 데서 토론대회에서 뭔가 우승을 한 경험이 있다, 시상을 한 경험이 있다, 그럼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었는데 이제 개수가 주니까 본인을 피할할 수 있는 게 그만큼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더 피부에 와닿으실 만한 내용, 이거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건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보여드려요. 항목별 특기사항을 입력을 했어요. 근데 그게요 4,000자였거든요. 근데 바뀌어요. 이제 2,200자로 줄어요. 너무 많이 줄죠. 그렇죠? 그럼 어떤 내용이 줄는지를 찍으시는 게 좋아요. 자, 요런 내용들이 줍니다. 보세요. 지금 현행이에요. 개선안이에요. 그러니까 고1 어머님들도 지금 이걸 유심히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재수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리고 노원구가요 생각보다 재수 비율이 높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재수를 했을 때 과연 현행으로 썼던 저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서 표현이 될 것인가 라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요. 동사에 대한 내용은 아예 적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제부터는 그거를 되게 유심히 보셔야 되고 되게 좀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예민한 시각으로 보시지 않으면 굉장히 아이들이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어머님 저희한테 아이를 보내시면 약 파는 거 맞나요?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약 파는 사람 약사같이는 안 생겼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재밌지?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해. 오늘 제가 정장을 입고 저쪽 삼부 프라자 쪽에서요 청소학원 쪽에서 걸어오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되게 우르르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저를 본 순간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양옆으로 갈라졌습니다. 과연 저 사람은 뭘까? 우리 동네에 없는 사람인데. 네. 자, 이렇게 줄어든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미 특목고에서는요 교사 추천서가 없어졌어요. 유일하게 교사 추천서를 받는 학교는 상상고 하나밖에 없어요. 대학에서도 교사 추천서는 없어집니다. 22학년도에는요. 그 대신에 뭐가 중요해지냐? 여기죠. 두둥 교육과정. 교육과정을 얼마만큼 이해를 했고 내 꿈에 대해서 얼마만큼 선택 과목을 잘 선택했느냐.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예요. 요번에 특목 입시에서도요 자기소개서하고 면접이 합격을 결정할 겁니다. 그럼 대입에서도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자소서랑 면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랑 면접을 완벽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학원을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컨설팅이요. 예전에는 고2 말부터 고3 때까지 이어졌거든요. 이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고1부터 컨설팅을 해야 돼요. 무슨 컨설팅이요? 선택 과목 컨설팅을 하셔야 돼요. 지금 고등학교 대부분 정하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정하는 어떤 그 기준이 뭘까요? 아, 우리 아이는 잠이 많아서요. 집에서 가까워야 돼요. 아니면 뭘까요? 분위기가 좋아야 되나요? 아니면 내 식당이 좋아야 되나요? 이제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우리 아이가 어떤 꿈을 갖고 있는데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학교가 어디냐를 보셔야 돼요. 제가 항상 보여드린 학교가 4개 학교예요. 재연고, 대진여고, 설어불고, 영신여고는 아예 학년별로 아예 알아보실 수 있게 표를 만들었는데 나머지 학교들은 아직 못 만들었어요. 제가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못 만들었는데 일단 오늘 그 선택 과목이 뭐가 깔리는지를 제가 일단 표로는 넣어드렸어요. 거기를 보시면 아는데 대표적으로 청운고등학교는요. 수학에서요. 수학원, 수학2를 제외하고 2학년 때 깔리는 선택 과목이 없어요. 3학년 때 깔려요. 그 얘기는 뭘까요? 이과 성향을 띠는 친구들은 2학년 때부터 기하를 배우고 미적분을 배우고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게 나중에 3학년 때 깔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습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머님들이 그냥 보시면 잘 모르신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분석을 해서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지금 고1 어머님들은 이미 우리는 선택 과목을 선택했는데요 라고 하시잖아요. 고2 때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날 것 같아요. 1학기 선택 과목은 못 바꾸겠지만 2학기 또는 3학년 진로 선택한 것들이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물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물리학과를 갈 거니까 물리2까지 할 거예요 하고 선택 과목을 했는데 전교생 중에 5명 선택했어요. 그럼 5명으로 반이 개설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내일 신문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뭐냐면요. 선택 과목을 했을 때 아이들이 인원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학점제처럼 운행을 하는 거죠. 대표학교에서 아이들을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서 그 수업을 듣고 이수를 해올 수 있다라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되게 어머님들이 예민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저희가 2학년 올라갈 때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그리고 3학년 올라갈 때 선택하는 게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은 말 그대로 되게 어려워요. 제가 수학 선생님에도 불구하고요. 진로 선택에 깔리는 게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 과제 탐구 이런 게 깔리거든요. 저는 도통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목은 나와 있어요. 큰 단위로 나와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 배워보지 못한 것들이에요. 제가 수학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요. 4년이 아니라 저는 5년을 했거든요. 아, 원래 웃기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원래는 저희가 상대평가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로 선택은요. 성취평가제로 바뀌어요. A, B, C, D로 바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문제 수준이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맹점은 뭐냐면 쉬워지면 A 등급이 많을까요? 절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요. 쉬워지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시간 투자를 못해요.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건 말 그대로 수능에 나오는 거, 내신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은 수능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학습 부담이 거기에 대해서 없다고요.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요. 국영수 해야지 누가 언제 그거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문제가 쉽더라도 A를 맞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머님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취평가제가 개선이 되고 그럼 이제 고1하고 지금 중3하고 정확히 비교 분석해드릴 수 있는 수능 출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21학년도 지금 고1이죠. 고1 아이들은요. 정원이 얼마인지 잘 몰라요. 몇 퍼센트 뽑는지 몰라요. 2020학년도부터요. 연세대부터 시작해서 정시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2%, 2.3%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21학년도에 몇 프로까지 높아질지 몰라요. 지금 수능 최저가 사라지고 있다? 아니에요. 사라지는 학교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연대는 수능 최저가 없어졌어요. 내년에요. 그런데 고대는 뭐죠? 그대로 있어요. 얘네들도 항상 싸우잖아요. 그렇죠? 연대가 없으면 고대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는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국어는 많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수학이 가형하고 나형이 완전 바뀌었죠. 그리고 가형은 완전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을까요? 기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사태가 생긴다고 제가 항상 설명회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기하가 없어지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아시는 어머님 계세요?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네, 어머님. 제가 뭘 드릴지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 맞추셨으니까 하나 드려볼게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하는 어디 가는 학생들이 들어야 되냐면요. 공과대학 가려면 무조건 기하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기하가요, 진로 선택으로 빠져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깔릴 수도 있어요. 제가 구리에 가서 설명회를 했는데요. 인창고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요, 2학년 때요. 과학 과목이 원래는 여러 개가 깔려야 돼요. 원 과목들이 다 깔려야 되거든요. 지구과학 원 한 개 깔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대놓고 얘기했어요. 이과 갈 거면 인창고 가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는 선택 과목이 뭐가 어떤 학교에 깔리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두 번째 몇 개의 시수로 깔리느냐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똑같이 기하가 깔리더라도 기하가 4개 타임으로 깔리느냐 3개 타임으로 깔리느냐가 결국에는 아이의 나중에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되는데 어머님 아버님들은 잘 보실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보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나뉘긴 했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사회과학은 변한 게 없어요. 사탐에서 2개, 문과는 이과는 과탐에서 2개. 그쵸? 그렇게 선택할 거고 절대평가도 영어하고 한국사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1 아이, 지금 제가 고2 아이들 그 설명회 할 때는 재수없는 우리 아이라고 얘기해요. 네, 또 발음이 그렇죠. 그쵸? 고2는 재수를 하면 안 돼요. 난리가 나요. 근데 고1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바뀌니까요. 일단 정시가 30% 이상으로 확대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정시가 확대가 되면 수시에서 최저를 못 맞춰서 내려오는 친구들이 생긴다고요. 그 인원이요. 대부분 5%대까지 올라가요. 그럼 35명, 100명 중에 35명을 저희가 정시로 뽑는다는 얘기죠. 그럼 정시 버리실 거예요? 모의고사 버리실 거예요? 절대 버릴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정시 비중이 높아지고 또 하나 선택 과목들이 이제 완벽히 드러난다는 얘기죠. 국어는 들으셨잖아요.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라고요. 자, 이 중에 어려운 게 뭘까요? 네, 어머님. 네, 언어와 매체 맞추셨습니다. 제가 또 갈게요, 어머님.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언어와 매체가 왜 어렵냐면요. 문법이에요, 문법.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기를 선택을 안 하고 여기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아시잖아요. 서울대나 상위권 대학들은 왜 과학 2를 볼까요? 하이 퀄리티 아이들을 뽑기 위해서. 그쵸? 제가 수학 선생이지만 영어를 좀 합니다. 네. 자, 여기서도요. 분명히 서울에 있는 최상위권 대학들은 언어와 매체 선택한 친구들을 뽑겠다라고 아예 단정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우니까 이것만 해야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수학이에요. 수학도 공통으로 출제가 됩니다. 수학 1, 수학 2. 그리고 나서 선택 과목이 나오네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하지만 선택 과목으로 나왔지만 저희는 그냥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얘들아, 너의 선택지는 없어. 정해진 거야. 무슨 말이냐면 기하는 어떤 아이들이 간다고요? 공대 갈 친구들. 미적분은요? 나머지 자연과학대. 그러면 확률과 통계는 누가 할까요? 문과예요. 문과는요? 그냥 똑같아요. 변하는 게 없어요. 문과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해진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게 문과. 하지만 문과에서도요. 상위권 대학, 하위권 대학을 나누는 기준이 생겨요. 뭐 때문이냐면 수학 1 때문이에요. 수학 1에 나오는 모든 교과 내용이 뭐냐면요. 이과 미적분 2에 있는 내용들이 내려온 거예요. 사실은 예전 교과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수포자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수능 킬러 문항들이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친구들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다 합격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에 문과 아이들은 지금 고1, 중3 문과 아이들은 그거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면 그렇게 해서 수학 점수가 올라간다면 굉장히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난리가 난 거예요. 816가지의 원천이에요. 원래는 문과가 사탐 2개, 과학, 이과가 과탐 2개였잖아요. 무너졌어요. 그냥 탐구 과목 17개 중에 2개 골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보세요. 공대를 갈 친구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회문화 점수가 너무 높아요. 그럼 사회문화를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정해져 있는 길을 가야 되는 건데 괜히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아이들은 사실은 고민하거든요. 엄마, 나 시험 봤는데 한국사도 알죠? 세계사 점수가 좋아다 그러면 세계사 할게. 그 친구는 어디 가는데요? 물리학과 갈 거예요. 근데 세계사하고 한국지리예요.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혼란스럽지 않으시려면 항상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절대평가 과목에 제2외국어랑 한문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마지막 이슈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가 있냐면요. 지금 수시를 몇 월 달에 쓰죠? 수시 몇 월에 쓰는지 아세요? 9월에 써요. 네. 8월에 애들도 쉬어야죠. 그렇죠? 네. 9월에 씁니다.
그러면은 내신 성적은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지금 3학년 2학기까지 내신 반영하겠다는 얘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네, 그게 확정이 되면 중3부터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신을 3학년 2학기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아시나요? 모르세요? 수시와 정시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네, 절대 수시가 9월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수시, 정시, 동시 선발이라는 어떤 굉장히 복잡한 체계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고1, 중3 아이들은 너무 불쌍해요. 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수업을 할 때 수학도 어려운데요. 애들한테 대놓고 그래요. 힘들지? 힘내. 선생님이 있잖아. 맛있는 거 먹자. 왔지? 느낌 왔지? 그래, 그거야. 네,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되게 고민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잠깐 빨리빨리 찍으셔야 돼요. 시간 얼마 없어요. 어머님들 힘드시니까 빨리 가셔야 되니까 주요 학과들이 어떤 선택 과목을 해야 되는지를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네, 영미 어문학과예요. 말 그대로 어떤 저희가 문과 쪽은 인문계열, 사회계열 두 개로 나누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표적인 학과들의 선택 과목을 넣어놓은 겁니다. 자, 빨리 찍으시고요. 되게 많아요, 어머님. 빨리 넘어갈 거예요. 자, 찍으시는 줄 알고 만약에 없으시면 나중에 등록하고 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자, 심리학과예요. 아이들 되게 많이 가고 싶어 하죠. 그쵸? 근데 심리학과가 있는 학교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심리학과는 이런 선택 과목들을 해야 된대요. 자, 보시면 생명과학을 듣긴 돼야 되네.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 과학 과목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문과지만 과학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생명과학이 심리학과랑 연관이 있을까요? 사람의 몸. 그쵸? 네. 대표적인 경영학과네요. 그쵸? 네, 경영학과. 좀 독특한 거 보시면 미적분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는 미적분은 이과 미적분이거든요. 근데 경영학이나 경제학은요, 미적분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지 못하면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미적분이 문과에서 빠졌다가 다시 생긴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과입니다. 네, 경제학과도 보면 과학은 안 선택해도 돼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진로 선택 과목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잘 보셔야 돼요. 알았죠? 네, 그리고 나면은 생명과학과. 네, 느낌이 왠지 저를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니라고 하시지 마세요. 네. 저를 찍으셔도 돼요. 그리고 되게 힘든 날, 우울한 날 보시면요, 네, 스스로 웃음이 나오실 겁니다. 네. 컴퓨터 공학이죠, 그렇죠? 네, 대표적인 어떤 그 자연과학대, 네, 그게 유명한 학과들이죠, 그렇죠? 인기학과들. 그리고 전자공학과. 공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화학공학과. 약학과를 가겠다. 나는 약사할 거야. 그럼 화공과를 무조건 가더라고요, 그죠?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약대를 가면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의학과죠. 네, 의대 가실 분들은 빨리 찍으세요. 이렇게 많으세요? 네, 꿈은 크게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네, 의학과는 이렇게 읽어야 된대요. 진로 선택이 없어요. 대신에 여기가 중요하죠, 그렇죠? 화학2, 생명과학2. 간호학과예요. 간호학과는 문과에서도 교차 지원이 되는 과죠,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여학생들이 또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요, 제 제자 중에 지금 간호학과에 들어가 있는 남학생이 정확히 7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저만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이만한 주사기를 든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재밌으시죠? 자, 이제는 주요 학교 선택 과목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학교들 그대로 나와요. 자, 재연고. 보시면 이런 것들 중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어머님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떤 과를 갈 건지. 그리고 아이들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빠르게 아이한테 진로 상담을 저희가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선택 과목을 다 잡아줘요. 그리고 얘들아, 이게 깔릴 거야 라는 것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이제는 잘 기억을 해주셨다가 저희한테 등록을 해주시면 이거 보세요. 통틀어서 이걸 골라야 돼요, 어머님.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너무 어렵죠, 그렇죠? 네, 아이들은 아예 이거 손을 놔요. 손을 놓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드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들이 지금 맨날 하는 게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교재 연구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제가 맨날 독촉하거든요. 입시 공부해. 네, 그래서 맨날 이거 공부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 중3, 고1 선생님들은 국어, 영어, 수학 할 거 없이 모두 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마스터를 하고 계십니다. 대진여고예요. 대진여고는 너무 어려운 학교죠, 그렇죠? 근데 선택 과목도 되게 어려워졌어요. 굉장히 어려워지게 해놔서 어머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대진여고 3학년. 보시면 계속 2학년은 일반 선택, 3학년은 진로 선택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 다음은 무슨 학교일까요? 설아버리겠죠.
서러벌은 1학년 때부터 아주 난장판이에요. 네. 2학년 선택 과목부터 너무 할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도 계속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는 뭘 선택해야 되나요? 뭘 선택해야 되나요? 근데 아예 꿈이 없는 상태에서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1 아이들이면 이미 선택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꿈이 재설정되면 되고요. 중3 아이들은 일단 꿈부터 찾으세요. 꿈 못 찾으시겠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제가 꿈 찾는 것도 전문이에요.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야 너는 뭐에 어울리겠다. 너는 아니야 너는 주부 뭐 이런 거 얘기해 줍니다. 네. 너는 꿈이 뭐야? 왜? 엄마를 떠나고 싶어? 이렇게 또 가족을 갈라놓죠. 네. 어떻게 잘 어울리네 군인. 어디 육사? 수학 잘해야 돼. 잘하게 생겼네요. 자 서라불고 3학년도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고 무슨 과 갈 거다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지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컨택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무나 못해요, 어머님. 네, 제가 지금 입시만 거의 한 12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목고도 다 물어보셔도 돼요. 네, 제가 민사고, 그 다음에 뭐 영재학교, 과고, 자소서 첨삭까지 다 했었어요. 면접도 제가 다 했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 고3 아이들 계속 컨설팅 해주고, 그리고 걔네들도 제가 자소서는 첨삭은 못하지만, 네, 하지만 면접은 제가 다 도와줬죠. 제가 도와줄 수 있었던 이유가요, 말빨이 좋아요. 네, 말빨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제가 대학교 때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을 땄어요. 네, 그래서 기타 들고 다니면서 많이 놀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재밌는 얘기들, 도움되는 얘기들 엄청 해주니까 네, 믿고 보내셔도 된다라는 거. 영신여고입니다. 네, 여고에서 어머님들이 꼬시죠. 어머님 어디 보내실래요? 대진여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영신여고쯤이요. 영신여고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수학이 그나마 좀 쉬웠었는데 올해부터는 수학도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만만히 보고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영신여고 3학년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사회과학 정해져 있고 우리 뭘 골라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시면 네, 저희가 물어본다고요. 꿈이 뭐니? 글쎄요. 그럼 꿈 찾아봐.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3 아이들은 열심히 먼저 꿈을 찾아야 된다. 그 꿈을 찾는 과정을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네, 이제 사진을 그만 절 찍으실 건가요? 네, 사진은 그만 찍으셔도 되고요. 자, 이제부터 말씀드릴 게 본격적인 거예요. 이렇게 입시가 바뀌었고요. 이렇게 선택 과목이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요 분명히 고1 어머님들은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아이씨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날아다녔는데 고등학교 오니까 왜 이러지? 네, 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거고요. 지금 저희 고1 아이들도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안 바뀌어요. 중학교 때 습성 그대로 가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게 무너지는 이유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지금 예비 고1 아이들한테 수업 들어가면서 계속 외치는 말이 뭐냐면 중등의 옷을 벗어 던져. 그때 선생님 너무 야해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렇죠? 네. 중등의 옷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요 절대 고등학교 수학은, 고등학교 국어는, 영어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단 하나죠, 모의고사 유형, 외부 지문. 이해되세요? 네. 중학교 때는 안 그러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피부로 못 느끼시기 때문에 그냥 아이가 지금 시기에 하는 말들이 되게 단골 멘트 있어요. 엄마, 기말고사도 끝났고요. 정확히 2달만 딱 쉬고 진짜 마음 잡고 1월부터 공부할게요. 그럼 엄마는 막 우리 아들 이제 마음 잡는 거야? 맞지?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미 그때부터 시작한 친구들은 저 멀리 가 있어요. 그걸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나오는 그 성적이요. 2, 3학년 때까지 거의 비슷하게 가요. 역전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요. 5%를 안 넘어요. 100명 중에 5명이 등급이 올라가요. 2, 3학년 때. 그 정도로 힘들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등의 옷을 벗어 던져야 되고 고1 아이들은 아직까지 성적이 정체가 되고 있으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무슨 사진인가요? 네, 김치 담그시는 분 계세요? 혹시 지금? 있으세요? 어머니 하나 드릴게요. 너무 고생하시네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왜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제가 자취를 한 11년 했어요. 11년 하면서 제가 가지고 갈 수 있었던 능력 중에 하나가요. 김장이에요. 네, 제가 김치를 혼자 담궈 먹었거든요. 잘 담그게 생겼죠. 그렇죠? 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김장은 언제 하세요? 지금쯤 해요. 12월 초까지 끝내죠. 30포기, 100포기 막 어머님 막 어떻게 해요? 안마라도 해드려야 되는데 김장을 왜 할까요? 언제 드실 거예요? 네, 1월에요? 안 익어요. 내년에 드세요. 멀게는 내년 겨울, 짧게는 내년 봄.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저희가 준프리 윈터가 시작을 했어요. 중3은요. 저희한테 담그시란 얘기예요. 아이들을 담그세요. 친구들아 너희한테 하는 말은 아니야. 지금 준프리 윈터 아이들은요. 담겼어요. 근데 지금 이제 1주차 수업이 진행이 됐잖아요. 아이들이 되게 웃으면서 수업을 와요. 너무 재밌어 하면서 와요. 왜요? 제가 있잖아요. 일단 들어가면 애들이 웃어요. 제가 안 가르치는 아이들도 저를 보면 웃어요. 네, 저도 거울 보고 웃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저희한테 담그시면요. 그 새하얀 배추를 잘 절여서 양념을 입히고 숙성을 시켜서 내년에 제대로 된 성적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친구들아, 맛있는 김치가 되셨구나. 제가 요즘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게 돼요. 어머니. 작년에 윈터 했던 애들도요. 처음에 와가지고요. 엄마들이 걱정해요. 저희 아이가 체력이 약해서요. 정신력이 약해서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저희가 당연히 말씀드리죠.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학생이 더 많았어요. 작년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학생들이 체력이 안 좋죠. 윈터 시작하고요. 일주일 안에 정확히 진짜 반절 정도가 입안이 다 얼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이겨낸 친구들이 지금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거죠. 중학교 때 수학 성적이 60점, 50점 맞던 애들이요. 지금 2등급까지 올라가 있어요. 실제로요. 단 하나예요. 엉덩이 붙이는 연습부터 시작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담가주세요. 맛있는 김치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이 시기에 아이들이 뭘 해야 되느냐? 뭘까요, 어머님? 뭘 해야 될까요? 아시는 분?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없으세요? 네. 아닙니다. 제가 입에서 아까 나왔던 얘기예요. 뭘까요?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아니요. 뭘까요? 네. 아닙니다. 네, 요거예요. 윈터스쿨을 해야 된다. 제가 왜 들어왔는지 잘 모르시나 봐요. 네, 저는 뭐 약을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빨리 정말 이 불쌍한 친구들을 제가 데리고 가서 거듭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중학교 옷을 벗어서 좀 야하니까 중학교에 버릇을 버리고 고등학교에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간표예요. 예비 고1 겨울방학 시간표입니다. 1월부터 하는 시간표예요. 그럼 지금은요. 위에만 없어요. 여기만 없어요. 이 밑에하고 여기 옆에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학교 끝나면 바로 옵니다. 바로 와서 수업 들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들어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날 아침부터 자기주도 학습 클리닉 하고요.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 봐요.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주차별로 아이들의 성취도를 평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디가 부족한지를 계속 주차별로 저희가 물고 늘어질 거고 그걸 가지고 클리닉을 할 거고 그거 가지고 제대로 된 습관을 만들어 버릴 거예요. 썸머를 경험했던 친구들은 윈터를 두려워해요. 썸머 때 했던 거 그대로 2달 동안 해야 돼?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고1 어머님들을 위해서 고1 거 윈터 시간표 보여드릴게요. 오전이요. 애들이 학교를 가요. 엄마 나 방과후. 학교 안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참 구라를 쳐요. 선생님 저 방과후가 있어서요. 저는 못 옵니다. 그럼 바로 어머님한테 전화하죠. 방과후 어머님 없는데요? 네, 바로 죽음의 길로 접어듭니다. 되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 고2 올라가는 친구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아침형 인간을 만들어주세요. 아침형 인간이 되면요. 그 친구들은 무조건 성공합니다. 정말 성공해요. 일어나는 시간 매일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조금이라도 늦잠 자려고 그러면 어머니들을 깨우세요. 물을 뿌려버리세요.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아침형 인간이 되면 네가 가고 싶은 과, 대학 갈 수 있어. 프리패스 특강은 저희가 정확히 6타임을 무료로 드려요. 6타임을 무료로 드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정규 수업하고 똑같이 흘러갑니다. 근데 일요일날 하루 종일하면 아이들이 사실은 죽어요. 저희도 알아요. 그래서 일요일은요. 10시부터 2시, 2시부터 6시 2부제로 의무적으로 4시간만 시켜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월요일날 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저희 작년에 윈터 했던 학생들의 사진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아까 인트로 영상 보셨으면 네, 아이들 나왔을 겁니다. 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찍은 거예요. 찍었죠. 제가 제일 미워했던 친구들 5명이에요. 저랑 설명회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윈터가 원래 예비 고1이 9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요. 숙제하다 보니까 질문이 너무 많대요. 질문할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저한테 7시 반까지 학원에 오라고 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1개월 동안 2달 동안요. 7시에 출근했어요. 제가 집이 어딘지 아세요? 아시는 분 없나요? 설명회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동두천 누구시죠? 방금 말씀하신 분? 학생이에요? 하나? 아니, 야 모르겠다. 너 2개 가져. 고맙다. 박수 한번 주세요. 학생이 맞으시죠? 제가 동두천 사람이에요. 원래 고향은 동두천이 아니고요. 동두천에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거짓말을 한 것 같다. 당신 사기꾼이다. 그럼 저한테 환불받으러 오세요. 동두천으로. 제가 해드릴게요. 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아침에 7시에 계속 출근을 했어요. 밤에 11시에 퇴근하고요. 근데 그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지금 이 친구들이요. 다 1, 2등급 찍고 있어요. 너무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아침에 오면 저희 학원은 핸드폰을 반납을 해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떠들어요. 그런데 자습실에는 저희가 항상 선생님이 계세요. 떠들지도 못해요. 그럼 뭘 할까요? 아유, 단어나 외워야겠다. 공부를 시작한다는 얘기죠. 수학 문제 풀어야겠다. 그러면서 질문이 생기면 조용히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질문을 받아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을 비치를 합니다. 네, 떼거지로 모여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아이들이 자습하는 습관을 기르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항상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자습서라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뭐냐면 되게 중요한 책이에요. 그렇죠? 공부할 때 꼭 필요하잖아. 자습서 있니 없니? 국어 자습서 없어? 있어요. 있지 그럼. 저희 학원 국어 내신 대비 들어가면요.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이 필수예요. 네, 그만큼 되게 중요한 책이죠. 그럼 저희가 아이들한테 지금 고1, 지금 중3 아이들한테 이 3가지 역량을 꼭 만들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 습관 형성, 서술형 풀이. 자기주도 학습이 제대로 돼야지만 대학을 갑니다. 아셨죠? 대학을 갈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이 제대로 된 친구들인지를 봐요. 그런데 그 자기주도 학습이 되려면 제대로 된 습관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아이들이요 1시간, 2시간 앉아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러지 못해요. 제가 실제로 클리닉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얘들아 문제집 한번 풀어볼래? 집중해서 풀어봐 그러면요 1시간 반, 2시간 동안 절대 움직이지 않고요 화장실도 안 가고 집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집중이요 그냥 집중만 하고 있어요. 책만 보고 있어요 2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왜 아무것도 안 하니 그랬더니 모른대요. 모르면 질문을 해야지 질문하는 법을 모른대요. 그래서 하나씩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제대로 된 질문이 뭘까요?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뭐 모르니? 다 모르겠어요. 굉장히 안 좋은 질문이죠. 근데 이 친구들이 저희 학원에 와서 좋은 습관을 만들다 보니까요. 매일매일 자습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요. 질문하는 방법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뭘 모르니? 제가 여기까지 풀었는데 그 다음을 못 찾겠어요.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저희가 윈터를 100일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100일의 기적이라는 건 책에도 나옵니다. 한 사람이요 100일 동안 똑같은 걸 반복을 하면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겨요. 그 변화를 어머님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서술형 때문에 등급이 무너지는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서술형을 잡는 자만이 내신을 잡는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학습 플랜을 세우는 것들 이번 윈터에서 전면적으로 모든 아이들한테 시킬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본인 스케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저희 아이들이 시험 보는 성적을 게시하는 거예요. 40점 밑으로는 창피해서 게시를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지금 1, 2등급 찍는 친구들도 나온다는 얘기죠. 역전은 언제든 이루어집니다. 그 역전을 이룰 수 있는 시기는 정확히 지금부터 시작해서 겨울방학까지밖에 없어요. 아이들한테 개별 시간표를 드려요. 어머님한테도 드려요. 아이 거 하나, 어머니 거 하나. 그러니까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어떤 수업을 듣는지. 그리고 윈터라는 것도 새로운 사회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할 거다라는 걸 약속을 받습니다. 그 출석분을 되게 꼼꼼하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는 부풍 수학이랑 만나게 될 텐데 제가 수학 선생이니까 저희가 요번부터 수학 프로그램이 하나를 런칭을 했어요. K-튜터라는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는데 매스올릭은 많이 아시나요? 네, 제가 실제로 써봤는데요. 매스올릭보다 굉장히 매력적인 시스템이에요. 자, 이거는 구체적인 얘기는 저희가 12월 달에 단독 설명회가 있으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희 학원이 서술형을 강조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이를 적으면서 풀게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답도 계속 풀려요. 근데 하다 보면 얘가 오답이 뭐였지 까먹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요. 아이가 문제 푼 걸 입력을 해놓으면 얘가 뭘 틀렸는지를 2달, 3달 지나서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겨울방학부터 이름이 뭐야? 동균이? 자, 교재에 학교 어디니? 경희중학교 3학년 임동균이라고 찍힌 교재를 만들어드려요. 아이 한 명당 하나씩을 아이만을 위한 교재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레벨별로 아이가 틀린 문항별로 모두 다 소트해서 만들어 드릴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어머님들이 확인하시려면 저희랑 전화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수고를 덜어 드릴 거예요. 1인 밴드를 만들어요. 밴드라는 어플 아시죠? 저희가 아이 한 명당 밴드 하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이는 못 들어와요. 어머님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 이렇게 들어가서 매일매일 아이가 어떤 과정을 어떤 레벨의 문제를 풀었는지를 알려드려요.
성적표도 거기로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언제 어디서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수학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가 돼요. 뭘 풀었고 면제였고 정답률이 몇 프로였는지까지도 저희가 알려드려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몇 번 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나중에 오답 과제를 만들어 드릴 때도 그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교재가 나간다고요. 누구? 이렇게 이름 찍혀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 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그 교재를 저희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레벨별로 문항이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블랙라벨급 문제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내신 하려면 블랙라벨 해야 돼. 다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저희가 윈터 있던 아이들이 선생님 저 윈터가 너무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믿고 보내시면 돼요. 제가 다 챙깁니다. 심지어 뭐까지 챙기느냐? 어머님들이 걱정하세요. 우리 아이 잘 먹어요? 그럼 어떻게 말씀드려요? 삼각김밥 하나 먹더라고요. 사발면 하나 먹었어요. 어머님들 마음 아파하시죠? 아니면 그런 어머님도 계셨어요. 잘됐다 이씨. 엄마를 떠나서 고생 좀 해봐라. 이런 어머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 간식이 있었죠. 네, 제가 직접 만들어준 거예요. 맛있게 생겼지? 장난 아니야. 올 겨울에도 저희는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아이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을 져드린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2달이란 기간을 고생을 해요. 그런 아이들한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선물이 있었어요. 대표님한테 가서 저희 윈터 끝났습니다. 종강 파티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법인카드를 주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법인카드를.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갔을까요? 노원역 10번 출구에 엉터리 생고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 다 데리고 갔어요. 먹었어요. 정말 맛있게 먹는 것 같죠, 그렇죠? 이런 친구들이 같이 먹었어요. 계속 먹었고요. 계속 먹다 보니까 남는 게 뭘까요? 살이에요. 저는 너무 많이 먹었죠, 그죠? 네, 이런 친구들하고 했어요. 근데 먹기만 하면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하고자 시상식을 했어요. 윈터 기간 동안에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른 친구들, 그리고 항상 1등을 찍었던 친구들, 이 친구들한테 문상을 7만 원씩 줬어요. 고기도 먹고 문상도 받고. 그런데 중요한 건 공부만 잘한다고 능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칭찬해주고 싶은 친구는 이 친구가 있다는 얘기죠. 지각결석이 없어요. 항상 꾸준히 조용히 와서 공부를 해요. 저희 인트로 영상에 있던 친구거든요. 네, 지금 대학이라는 걸 목표로 너무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이 친구는 저희가 성실상을 줬어요. 이런 친구들은 결국엔 대학을 가요. 이런 친구들하고 지금 2달 동안 저희가 함께 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함께 했습니다. 노원구에서요, 윈터가 마감했던 학원이 작년에 저희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단발성으로 끝나는 윈터는 윈터가 아닙니다. 윈터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2달 동안 저희랑 살 거잖아요. 그럼 저희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언제까지 책임질까요? 대학 갈 때까지 책임져야죠. 그 지속적인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국풍 이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뭐 사진도 찍어요. 네, 썸머 사진이에요. 너 있다. 혜빈아 너 있다. 네, 되게 3주 동안도 열심히 합니다. 썸머는 3주거든요. 네, 그 기간에도 열심히 해줘요. 그럼 누가 할까요? 이런 친구들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고1 때 많이 힘들었어요.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럼 오세요. 저희가 그 변화를 만들어 드릴게요. 변화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 다음 중학교 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더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중학교 때 좀 놀았어요. 그런데 이젠 정말 제대로 하고 싶어요. 그럼 오시라고요. 힘들면 저희한테 말만 하면 돼요. 저희가 정말 동기부여 해주고 옆에서 다독여주고 같이 생활을 해줄 거예요. 2달 동안 계속 먹을 것도 사주고. 네. 언제일까요? 이미 시작했어요. 저희가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60명 모집을 하는데요. 거의 마감될 것 같아요. 지금 준프리까지 저희가 들어오는 친구들을 봤더니 거의 마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빨리 등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고1 같은 경우는 1월에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1 어머님들은 오늘 등록해 주시면 혜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등록을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그만큼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릴 것 같고요. 어디서 하냐면 어딜까요? 당연히 국풍이겠죠. 자, 어머님들 오늘 너무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뭐냐면, 저희 학원에 등록을 해서 저랑 같이 수업을 하는 친구들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선택 과목부터 대입까지 제가 컨설팅을 책임지겠습니다. 수학 공부는 당연히 책임지겠죠, 그렇죠?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좀 박수 좀 해주세요. 오늘 너무 예쁘셨죠? 네. 저기 응모권 좀 잠깐 주시겠어요? 선생님 응모권 좀 주세요.
잘 들으셨어요? 네. 아까 여기 아까 들었는데 동준이 오늘하고 너무 애썼어. 문화상품권인데 이렇게 와서 있는 자체가 최고야. 혹시 또 친구와 있는 애 있나요? 학생. 아 이쁘게 들었어. 선생님 요거 하나만 더 갖다 주세요. 팀장님 요거. 아 다시 해봐. 뭘 해봐? 아유 이뻐라. 아유 그래. 또 어머 여기 몇 명이나 왜 이래 막 이렇게 많어. 하나 둘 셋 네 개. 지금 더 필요해요. 4개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 못 받은 친구 또 어디 있어요? 거기도 있었어? 아유, 나는 예쁘게 앉아있어서 안 보였다. 야, 미안해. 못 받은 친구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자, 어머님들 마지막 기회입니다. 교재비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는 기회예요. 저한테 주시면. 혹시 있으세요? 등록하실 분들? 네, 지금 주시면 윈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1월, 2월에 들어간 교재비, 즉 원내 자체 교재만이에요. 외부에서 사오시는 건 말고요. 원내 자체 교재에 있는 국어, 영어, 수학에 관련된 거, 그거 무료로 드릴 겁니다. 열심히 하자. 파이팅! 이름을 안 썼네? 이거 누군 줄 알고 내가 이쁜이게 쓸 수 없지? 자, 누구 또 있으십니까? 선생님들 다 들어오시겠어요? 자, 우리 한번 인사 좀 할게요. 우리 아까 못 보던 친구. 여기, 건강하고 또 누구? 여기, 손든 만큼 성장할 거야. 자, 선생님 다 뒤에 한번 쭉 서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2018년 11월 윈터 설명회 100만원권 수강권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늘 애쓰세요. 우리 정준희 부장님이 뽑아주실까요? 이럴 때 두두두두 한번 할까요? 시작! 네. 쳐주세요. 네. 이 손에 있습니다. 다 받고 싶으시죠? 등록은 학을 안 하고 살려오시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꼭 됐으면 좋겠어요. 자주 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46번. 박수. 오늘 확인하시겠어요, 이거? 읽어주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100만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거 드린 거에서 수강을 하시고, 우리 혜빈이처럼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분은 교재비까지 해드립니다. 그리고 설명회 선생님들 끝나고 마무리했었을 때는 선등록 20만원만 하고 가시면 되고요. 상황이 바뀌시는 것들은 언제든지 어머님들의 상황에 맞춰드리기를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분 좋게 등록하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선생님이 들어온 이유는요. 오늘 와주신 어머님들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인원수가 몇 명 안 되지만 힘차게 박수 한번 보내드릴 거거든요. 괜찮으세요? 자, 어머님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먼저 박수 보내드렸으니까 어머님들 저희 박수 좀 써주세요. 너무 열심히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상담을 원하시는 어머니 선생님 찾아가셔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어머님들 건강하시고요. 예, 아주 멋진 겨울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풍 인천 교육이사 이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